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민경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전형분석팀에서 대학교별로 발표된 모집 요강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었고, 그 파일이 아마 학교 측으로 다 배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대학교들 중에 이제 서울권과 강원권의 주요 대학교, 특히 강원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분석하고 접근하느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유무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지원 전략상 그 유효성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학교들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가톨릭 관동대,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근데 강원대학교가 통합 강원대학교로 내년부터 이제 강릉원주대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 전형 변화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집 요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모집 요강은 각 대학별로 올해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과를 학생들을 인원을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평가 요소에 따라서 선발하겠다라는 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학생이더라도 동일한 성적군을 가진 학교에 지원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선발하는 요소에 따라서 합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학교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 학교에 적용을 했을 때 생활기록부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성적 환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집 요강이란 것이 학생들의 그 수시 지원의 그 기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각 학교별로 요 패턴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전형 변화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어떤 변화점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전형별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죄송합니다. 강원대학교는 강릉원주대학교를 포함하여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지대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을 가나다 순으로 제가 분류를 했고, 모든 대학을 살펴보면 좋지만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모두 편성된 학교 위주로 제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먼저 25학년도, 즉 작년과 26학년도 올해의 변경사항에 여러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해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작업치료학과.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학과를 갖고 있고 간호학과를 갖고 있어서 그에 파생되는 이제 치료 계열, 보건 계열 학과를 좀 확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작업치료학과입니다. 30명을 새롭게 선발을 하고요.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30명을 모집합니다. 근데 이 학부다 보니까 이 학부 내에서 두 개의 전공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 두 번째는 AI 헬스케어. 그래서 인공지능 쪽 AI 분야더라도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세분화된 헬스케어 전공을 개설하여서 이제 좀 더 중점적인 세분화된 전공을 다루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과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까지 콘텐츠 제작 전공이었던 학과가 미디어 콘텐츠로 좀 더 확산된 이미지를 갖고서 학과 명칭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부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학생부 반영 방법은 교과 전형에 있어서 학생들의 성적이 그냥 국영수사과 평균 등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 성적이 이 학교에 적용했을 때 어떤 등급을 나타내느냐 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작년 부분을 살펴보면 2025학년도를 보면 반영 교과 중, 즉 국수 영사과 교과 중에 학년별로
석차 등급이 우수한 2과목씩 반영이 되었다. 즉 1학년 때 2과목, 2학년 때 2과목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됐었는데, 물론 이 2과목에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올해는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는데, 반영 교과 중에 총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중에 총 12과목, 가장 내가 잘한 1등부터 12등에 해당하는 과목을 12과목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특정 과목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학기를 잘했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물론 고르게 잘했던 친구들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바뀐 부분이 뭐냐면, 이 12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을 모두 반영을 한다면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 A를 1등급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 1등급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공통 일반 선택 과목 및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시켜 주되 최대 2과목을 시켜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철수라는 학생이 A, 진로 선택 과목에 A가 2개가 있으면 그 2개를 포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과목은 1학년 때와 2학년 때 진행했던,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석차 등급이 나타나는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산출되는 그러한 선택 과목이 10과목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학과와 간호학과는 이전 연도와 동일하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교과 전형을 분석하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과에 있어서 가톨릭 관동대가 이제 의학과 간호학과를 꽤 많은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가져왔는데, 의학과 학생부 종합 모집에 있어서 여기 작년에 보시면 종합전형에서 일부, 즉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에 5명만 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종합전형 선발 인원을 올해 확대시키겠다. 어떻게 확대시켰냐? 종합전형 중에서 총 11명을 선발을 하며 일반 종합전형,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에서 5명, 그 다음에 강원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4명, 그리고 과거 가톨릭 지도자 5명을 2명으로 축소시켜서 선발하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1명으로 늘어난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올해부터 종합전형, 교과전형으로 모두 확산하여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그 리스크를 주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가톨릭 관동대는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운동선수 출신 전형, 그다음에 실기 실적에서 체육 특기자 전형에만 이 학폭 관련된 사항을 적용을 했었더라면, 올해는 모든 전형에 반영이 된다. 단 사범대학, 의과대학, 그 외 모집 단위에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다 살펴보면 좋지만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제시하고 있는 종합전형에서의 감점, 그 다음에 교과전형에서의 감점, 그 다음에 같은 종합전형 내에서도 A학과와 B학과에서 차등 적용,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대학별로 점수 감점 폭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해당하는 학생이 있더라면 본인이 모집 요강을 보고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1, 2, 3호의 감점, 4호의 감점, 5호의 감점, 점점 그 처분 호수가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감점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학교별로도 아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종합전형에 대다수의 학교에서 공동체 역량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평가 요소에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일단 종합전형 총점 100점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90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90점에서 제가 학폭 요소를 갖고 있다면 90점에서 감점을 시키겠죠. 만약에 제가 10점 감점에 해당이 된다, 그럼 80점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건 전체적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입학사정관과 교수님이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학교폭력의 내용이 있다 보면 공동체 역량에서도 감점이 된 상태가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총점에서 마이너스까지, 즉 합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100%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공동체 영역에서 감점되고 총점에서 감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대학별로 저는 수시 모집 요강의 분석의 틀을 먼저 교과 전형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유의점 그 다음에 뭐 수시 지원 체크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을 가톨릭 관동대를 보자면 일반 전형 795명, 지역 인재 283명, 지역 기회 균형 5명인데 이 지역 기회 균형을 가져온 이유는 의학과와 간호학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그럼 먼저 성적 반영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학과들은 국수영사과 학교에서 배운 5가지 과목군에서 총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과목 중에 우수 과목 12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최대 2과목. 아무리 제가 A가 많더라도 이 학생이 A가 뭐 다 6개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다 6개의 A를 갖고 있더라도 그 중에 2개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과목은 1학년 때 공통 과목,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3학년 때 위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의학과 간호학과는 일단 사회교과군의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수영과의 모든 과목, 즉 강원대학교 교과전형, 즉 강원대학교 이상이 되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든 과목의 등급을 보겠다. 물론 진로 선택 과목도 모두 포함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동대 같은 경우는 일단 우수 과목이라고 했을 때 석차 등급이 만약에 일주일에 4시간을 들었던 수학과 3시간을 들었던 한국사가 모두 1등급이라면, 근데 내가 1등급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동점이 나온다면 이수 단위가 많은 것을 반영하겠다. 즉 그게 이수 단위가 높다는 거는 성적 환산을 할 때 아무래도 동일한 등급이면 좀 더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을 한 번 더 동점일 경우 유리하게 반영해 주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일반 학과들은 2과목, 의학과와 간호학과는 모든 과목이 반영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A가 1등급으로 B가 2등급, C가 4등급으로 환산이 된다. 그럼 최소 적어도 B 이상은 나왔을 때 이제 다른 교과의 2등급과 맞먹는 수준의 점수로 환산이 되므로 거의 2등급은 B는 나왔을 때 문제없이 유불리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기회균형, 기회균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대다수의 기회균형은 이제 기초생활 및 차상위,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뭐 등등의 학교별로 정해놓은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학생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의학과 2명, 간호학과 3명. 전형 방법은 위에 있는 의학과 간호학과에 해당되는 부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관동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에 있어서 일반 학과들, 즉 의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의학과와 간호학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요소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마지막에 살펴볼 부분이 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합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제가 자료를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있어서 의학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최저가 일반적인 교과 전형, 일반 전형에 있어서는 3합 4 이내, 굉장히 좀 높은 기준점을 두고 있죠. 그랬을 때 수, 수학은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적용할 수 있고 탐구는 2과목 평균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소수점 단위는 버린다라고 모집 요강에 나타나 있고요. 간호학과는 2합 9입니다. 반영 과목은 상관없다. 사탐이든 과탐이든 확통이든 미적이든 제한이 없다라고 두고 있고, 지역 인재로 넘어왔을 때는 간호학과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나 의학과는 한 등급을 떨겨놨습니다. 그래서 3합 5 이내고 나머지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기회 균형은 또 조금 더 완화된 설정을 보이고 있는데 3합 7, 간호학과는 2합 10이고 세부 조건은 위와 동일하다. 그래서 일반 전형
또는 지역인재로 의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최소 3합 5 이내는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나타나줘야 수능에서 문제 없이 아마 이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전형인데요. 먼저 일반 전형, 지역인재,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선발한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58명, 지역인재 29명,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23명입니다. 전형 방법은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는 동일하게 서류형이고요. 면접이 없단 이야기입니다. 서류 100%이고 의학과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 이때 서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30. 그래서 비교적 데이터를 봤을 때 이 학과와 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학생의 진로 탐색 경험이라든지 과목 선택과 그 선택된 과목의 성취도라든지, 그러면은 역으로 추산을 했을 때 교과 전형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수학교육과 관련된 교육학, 미적, 기하, 확통, 그 다음에 수학과제 탐구, 인공지능과 수학 등등의 과목을 들어주는 것이 좋고, 그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게 더 유리하겠죠. 종합전형에 지원을 할 때.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전형에 있어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사범대 일부, 사범대 모든 학과는 아닙니다. 일부 학과만. 그다음에 자율전공학부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이때 의학과의 수능 최저는 아까 봤던 교과 지역인재와 동일한 부분이고요. 3합 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동대학교의 그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먼저 교과 전형은 제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총 12개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은 2개만 포함이 되고요. 의학과, 간호학과는 모든 과목이 반영되되 과학만 반영이 됩니다. 사회 과목은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요소를 좀 보시면, 의학과에 있어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교과 전형, 좀 이게 여러분들이 관동대학교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시 결과 탭에 들어가서 충분히 몇 년치의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 그중에 저는 작년의 교과 전형만 좀 가져와 봤고, 일반 전형이 아까 3합 4였죠. 3합 4일 때 경쟁률 17.5, 20명을 선발하는데 35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충원 합격이 62명이란 얘기는 20명 선발에 62명이다. 즉 82명이 합격증을 받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125명입니다. 즉 125명 중에 82명이 합격했다. 그럼 수능 최저만 맞췄으면 3분의 2가 합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82명의 70%, 그러면 약 57등, 58등 정도의 위치에 있는 학생의 내신 등급이 1.22다. 꽤 높은 성적군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1.0부터 대략 한 1.3 정도까지 학생들은 대다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반 전형이다라고 하더라도 강원도에 있는 관동대학교의 의학과는 수능 최저가 꽤 높은 편이죠. 3합 4. 이것을 통과하더라도 내신도 꽤 높은 편이긴 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37명을 모집하는데 378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충원 합격 25명, 즉 37 더하기 25를 하면 6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 85명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85명 중에 62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대략 4분의 3 정도가 수능 최저를 맞췄다면 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2명 중에 한 43등, 44등에 해당하는 70% 위치에 있는 학생의 등급이 1.71이다.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에 조금의 강점을 갖고 있다면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인재로 접근을 했을 때 등급의 격차가 꽤 커지죠. 3분의 2가 합격을 했고 4분의 3이 합격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만 맞췄다면. 그랬을 때 등급의 격차가 약 0.5 정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 전형의 합격선과 70% 컷 기준입니다.
최저 기준은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70% 컷 기준에 1.2와 1.7의 사이가 좀 크기 때문에 강원도 학생들은 내신이 어느 정도 1점 중후반대 설정이 돼 있으면 지역 인재로 접근했을 때 수능 최저라든지 내신 충족이라든지 꽤나 유리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이제 대다수 학교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냐면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대부분 뭐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 대학교 측에서 이 학업 역량을 생기부의 어떤 부분에서 더 보겠다. 진로 역량을 생기부의 어떤 부분에서 더 보겠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는 인하대학교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뭐 경희대학교나 서울대학교도 잘 해석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을 더 해야겠네라는 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권에서는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관동대학교도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역량을 더 보겠습니다라고. 먼저 학업 역량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우리가 줄여서 교과세특이라고 하죠. 각 과목별 어떤 활동을 진행했느냐, 그 등급은 어떠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자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다음에 탐구력을 보이고 있느냐. 진로 역량이 가장 큰 퍼센테이지고 주로 창체, 세특, 행발 이런 것에서도 보이지만 창체를 중점적으로 좀 보겠다. 그래서 창체의 자율 동아리 진로를 학교 활동을 요약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선생님이 이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겠지 하고서 대충 GPT를 요약하거나 대충 자료를 요약해서 낸다든지 이러면 진로 역량을 창체해서 본다는데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에 솔직히 내가 등급 성취도가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나 프로그래밍 쪽에 등급이나 그 성취도가 좋지가 않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그 교과 세특이나 자신의 창체로 나의 물리적 역량을 조금 더 보여주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는 강릉원주대를 이제 포함하여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올해 좀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사 구조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이거 꽤 원래는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던 시절이죠. 까마득한 시절이 됐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다 학과별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학부로 통합 모집하여서 학생들을 선발했었는데 이것을 올해 다시 학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5학년도 작년을 보시면 춘천 캠퍼스가 경연대학교 무전공학과, 그다음에 농생대, 문화예술공과대, 사회과학대, 산림과학대, 의생명대, 인문대학을 학부로 모집하는 계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8개의 학과를 싹 다 학부로 모집했었고요. 그다음에 농생대 같은 경우는 원예 농경제학과, 환경융합학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덩어리를 학부 형태로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학과로 모두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모든 학과를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집 요강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학과별로 싹 다 분산을 시켜 놓으면서 이 해당 단과대학교의 자유전공학과들, 즉 작년에는 경영대학 무전공, 그다음에 농생대 무전공 이렇게 뒀었다면 모든 대다수의 단과대학의 자유전공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 인문대학 자유전공. 그래서 2학년 때 이후에 자신이 이 단과대에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놨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학과 모집을 하고 있었던 동생대와 자연과학대도 자유전공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좀 명칭이 우리가 생소한 명칭이 있습니다. 탑클래스 통합학과, 즉 기계융합공학부와 컴퓨터공학과를 탑클래스 통합학과로 모집하겠다. 그 다음에 글로컬 통합학과, 생명과학과를 이렇게 모집하겠다. 이거를 저도 문의를 해봤는데 탑클래스나 글로컬이란 명칭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에만 있는 학과가 아니라 원주,
강릉, 삼척에도 동일하게 학과를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통합 선발이 아닙니다. 내가 글로컬 생명과학과를 지원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강릉으로 갈지 춘천으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통합 모집인 통합 선발이 아니라 각 캠퍼스별로 모집을 하되 이 학과가 모든 캠퍼스에 설정이 돼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요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농생대를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산림환경대학을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인문대학을 이렇게 분산을 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전형이 세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전형에 있어서 서류형과 면접형 중에 진로 역량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게 면접형인데 면접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계열보다는 학과에 좀 매칭을 시켜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업생명과학대에 있어서 식품자원경제학과와 그 이하의 여러 학과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인문계열의 분류가 되었을 때는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삼합 13에서 14이고 자연계열이 14에서 15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은 농생되면 이제 대다수 학과들이 자연계열로 편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4에서 15를 맞추면 됐었는데 지금 이제 학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학과별로 얘가 인문인지 자연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이 정도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 명칭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이 부분은 강릉 원주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래 1, 2로 나눠져 있던 게 이제 서류와 면접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제 교과 전형은 거의 큰 변화는 없다. 명칭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 다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릉 원주대가 작년까지 일반 전형과 그러니까 해람인재 해람교과라고 해서 일반 전형이 있었고요. 지역인재, 지역교과라고 해서 지역 전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형들을 이제 통합강원대학교가 되다 보니까 강원대학교와 동일한 전형으로 변형을 시켰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강원대학교 동일하게 미래서류, 미래면접. 근데 강릉원주대학교는 면접 전형이 치의학과만 설정이 되어 있고 모든 학과는 치대를 빼고서 모든 학과는 서류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 유의사항을 보시면 기존에 묶여져 있었던 춘천 삼척, 그 다음에 강릉 원주를 나누어서 동일 전형으로 지원은 가능하다. 즉 춘천의 미래인재 서류, 강릉의 미래인재 서류 이렇게 동일한 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대괄호로 묶은 이 팩으로 되어 있는 지역끼리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강릉의 미래인재 서류, 원주의 미래인재 서류는 안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강릉 원주를 묶으시고 춘천 삼척을 묶어서 서로 크로스해서 지원은 되는데 묶인 팀끼리는 동일 전형은 안 된다. 다른 전형을 써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경 사항에 있어서 이제 농대라고 하죠, 저희가. 농대가 삼합 14에서 15였는데 전체 계열이 이게 식품자원경제학과만 인문계열로 분류가 되면서 삼합 14에서 14다. 그래서 내 성적이 수능 성적이 삼합 15가 나왔는데 그러면 작년에 농대에 매칭하여 식품자원경제를 지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보시면 인문계열의 그 등급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13에서 14, 14에서 15로 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는 작년까지 미기를 필수 반영했으나 이제 올해 바뀌게 된 게 수학은 상관이 없대. 과탐을 필수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자유전공 자연계열은 과탐을 필수 반영했으나 이제 사탐도 상관은 없다. 라고 많이 최저 기준이 좀 변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지역인재 면접, 우리가 미래 면접이 있었잖아요.
근데 종합전형에 지역인재, 강원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학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의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예과 학생 중에 지역인재를 지원한 학생들은 당연히 면접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전에 MMI라고 해서 의학 인적성, 상황에 대한 해결 능력을 파악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의예과에 관련된 인성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적성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던 면접이 재심은 3개였다면 올해는 이게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3개를 2개로 줄였습니다. 대신에 하나를 그 해당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반, 생기부 기반 면접을 보겠다. 그러면 의예과의 지역 인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재심문 면접 준비 플러스 자신의 생기부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준비해야 된다라고 강화되었다. 면접 평가가 강화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요강을 세부적으로 보자면 교과 전형에 있어서 일반 교과, 지역 교과, 농어촌 학생은 이제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대다수의 서울 경기권의 농어촌 학생은 기회균형으로 묶여서 타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종합전형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회균형으로 마찬가지로 뽑되 농어촌,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을 교과 전형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과 전형과 선발 기준이 조금은 다르다. 라는 부분이고 일반 교과는 778명, 지역 교과 523명. 좀 지역 교과를 꽤 많은 숫자를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비율에 따라 농어촌도 꽤 많이 127명이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반영 방법을 보시면 교과 100%이고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12월 달에 했던 시행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작년 사례자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재작년 사례자와 비교를 하려면 변환을 해야 됩니다. 성적 변환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부터 강원대학교가 900점 플러스 100점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1000점 만점 중에 900점은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즉 9등급으로 산출되는 등급을 환산점으로 변환하여 900점을 만들어서 90%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점, 10%에 해당하는 100점은 진로선택 과목의 국영수사과에 해당하는 진로선택 과목을 A를 1등급, B를 2등급, C를 4등급 그러면 1, 2, 4등급을 또 환산점으로 변환하여서 10%, 100점으로 환산하여 900대 100, 합산 1000점 만점의 점수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 고3 학생들의 성적은 작년에 비교하면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10%나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A가 1등급이고 B가 2등급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국영수사과에 해당하는 등급이 3.2다 라고 했을 때 강원대에 적용을 하면 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 CCC가 나온 학생들은 아니겠죠. 근데 대다수의 학생이 A에서 B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 등급보다 많게는 0.4에서 0.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인 학생이 2.8로 환산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 나 2.8이네 하고서 왁 집어넣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꼭 환산 점수를 보셔야 됩니다. 1000점 만점에 작년에 사례자 10명이 있다면 나의 점수를 환산한 점수를 이 사례자의 환산 점수와 비교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각 담임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우리 강원도의 감자바라든지 아니면 대입 상담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작년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재작년은 등급이 나오는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들을 1000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15점을 줬습니다. 가산점 형태로 줬죠. 그렇기 때문에 1015점 만점이고 환산 점수가 1000점 만점과 1015점 만점이니까 매칭이 안 되죠. 심지어 진로 선택 과목은 이쪽은 15점인데 이쪽은 100점이에요.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수동으로 좀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비례식에 따라서.
비례식에 따라서 좀 계산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의 데이터에 이 학생을 입히면 또 점수가 안 맞고요. 등급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의 학생들의 등급에 비해서 내 등급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낭패를 보겠죠. 왜냐면 이만큼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재작년 학생들 이전은 환산을 해서 비례식으로 돌려서 나의 점수를 재작년으로 돌려서 비교를 하고 작년 학생들과는 그냥 비교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교과에 있어서 수능 최저는 학과별로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교과는 인문계 3합 13, 탐구 하나. 그다음에 지역 교과는 14.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 전형은 인문계 13, 자연계 14, 지역 교과는 인문계 14, 자연계 15인데 요게 학과별로 필수 반영 과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의생명과학대 같은 경우는 과학을 필수 반영해야 되고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을 필수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학과별로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강원도 지역의 농어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제 지금 김하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도 농어촌 전형으로 좀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와 봤는데 일단 교과가 1000점 만점에 90%다. 여기서 1000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급만 산출되는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들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 그것을 90%로 또 환산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교과 등급과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일반 교과, 지역 교과와 농어촌 교과의 등급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농어촌끼리 비교해야 된다. 횡적으로 비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90%가 등급 점수면 나머지 10% 정성평가라 나와 있죠. 정성평가는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교과 이수 충실도 이 학과에 오기 위한 즉 등급만 맞춰서 아무 과 하나 썼느냐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10%의 점수여도 제가 이거를 확인해 본 결과 등수의 변화가 하나라도 나타나는 모든 학과에서 농어촌 전형을 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몇백 명 중에 이 10% 생활기록부 평가로 등수가 하나라도 변동이 된 학생들이 전체 40%에서 60%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0%가 나의 등수를 기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를 30점, 70점으로 나눠서 보는 거고 우리 학과 오기 위해 어떤 과목을 들었고 진로 관련해서 우리 학과 오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농어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민인 게 13명 미만이 되면 내 선택 과목이 미만이 되면 등급 산출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경우에는 솔직히 한 명 정도에게 유리한 부분을 보입니다. 1등한 학생들이 2등급이 산출이 되고 나머지는 듬성듬성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의 농어촌 학생들은 모두를 위해서 점을 찍습니다. 등급을 보여주지 않고 점을 찍고 흔히 우리가 방점을 찍는다고 하는데 점을 찍고 이 학생의 평균 원점수 표준 편차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학생들이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강원대학교는 이렇게 석차 등급이 없는 점이 찍힌 학생들은 Z점수로 환산해요. Z점수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 과목에서 나의 위치가 어려운 과목에서 좀 더 두각을 보이냐 이런 식으로 좀 환산식이 있는데 이 환산식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 Z점수를 환산을 하고 그 Z점수의 폭에 따라 또 등급으로 환산하고 또 점수로 환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급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반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이상의 농어촌 전형 또는 Z점수가 반영되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 A 과목이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열심히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제가 아까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 있지만 이 부분은 워낙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필수 반영 영역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꼭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가 있다면 살펴보셔야 한다. 종합전형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래인재 서류는 서류 100, 면접은 2단계 면접 40%고요. 지역인재 면접은 의예과에 해당하므로 똑같이 면접 전형이므로 면접이 2단계 4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릉 원주대 쪽으로 가보면 교과 전형의 명칭도 바뀌었죠. 일반 지역 농어촌으로 바뀌었고 춘천 캠퍼스와 동일합니다. 근데 성적 반영 방법은 춘천 캠퍼스보다는 좀 간소화되었다. 그래서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과의 교과별 우수생화복, 즉 국어에서 내가 1학년 때 1학기 국어, 2학기 국어, 그다음에 문학, 독서, 화작, 언매 뭐 이렇게 들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심화국어, 고전읽기, 국어를 8과목이나 들었다. 그 중에 잘한 거 3개만 반영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치의학과는 다 들어간다. 단 공통 및 일반 등급으로 환산되는 과목은 강원대학교와 동일하게 90%, 진로 선택 과목은 10%. 아무래도 동일한 학생이더라도 강원대학교에 지원했을 때보다 이 강릉원주대에 지원했을 때 등급이 좀 더 올라가게 환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영 방법은 농어촌은 동일하다. 수능 최저는 치의학과에만 해당이 되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강릉원주대에 있어서 치의학과만 해당이 됩니다. 면접 전형, 기회균형 면접, 농어촌 학생, 교과 전형 이렇게 적용이 되고 기준을 보시면 수학이 필수입니다. 3개 영역 중에 수학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근데 합산이 일반적인 종합전형은 6에 다 해당이 되고 저소득 지역교과만 8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학의 선택 과목은 필수 영역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확통까지도 적용이 되고요. 과탐은 우수 과목 하나. 그러나 교과 전형은 과탐을 필수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로 열어두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의과 쓰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이제 종합이랑 교과로 교차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을 쓸 생각이 있다면 과탐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릉 원주대는 면접형은 치의학과만 있기 때문에 일반 학과들은 서류 평가가 진행되므로 평가 항목을 보시면 학업 35, 진로 40, 공동체 25입니다. 여기서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학업을 어느 부분에서 더 볼 거야, 진로를 어느 부분에서 더 볼 거야 라고 명시를 생기부에서 어디에서 더 볼 거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아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 전형은. 그 다음에 학과 개편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꼭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는 게 성적 강원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과 전형이다. 첫 번째, 수시 최저 기준을 꼭 확인하라. 두 번째, 재작년과 비교할 때 다르다. 나를 작년과 비교할 때, 나를 재작년 이전과 비교할 때 성적 환산이 다르다. 그래서 꼼꼼히 봐야 한다 라는 거고요. 농어촌으로 쓰는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지 않는다. 단 생기부를 보겠다. 이 얘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숫자로 보이진 않지만 생기부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대학교가 학과로 개편된 게 많다. 그래서 올해 입시 결과에 대한 예측이 이제 경쟁률과 수능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교과 전형에서는 많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면접 전형을 쓴다면 진로 역량을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진로 역량을 50%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에 매칭된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주의 상지대학교입니다. 상지대학교를 보시면 종합 전형에 좀 큰 변화가 있는데요. 상지대학교는 교과 성적 점수 플러스 생기부 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형태로 종합전형을 선발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생기부 비율을 늘렸다. 60%에서 70%로 확장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적용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을 사회통합특별 전형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기회균형에서 고른 기회 사회 배려자에 해당하는 여러 조건들을 가진 조건자들을 모두 합산해서 뽑겠다. 교과 전형을 보시면요. 이제 반영 방법, 성적 반영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한의예과를 제외한 기본 학과들은 학기별로 상위 등급 2개, 최대 2개씩 반영을 한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우리가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잖아요. 5학기 중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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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과목이 반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은.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최대 3개까지. 그럼 총 13개 과목이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특정 과목에 유리한 친구들이 지원하기에는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한의예과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기별로 5개 과목씩 다 100%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비율을 따지면 거의 다 들어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8개의 과목이 반영이 된다.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가 1, 3, 6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살펴보시면 한의예과가 교과 일반이 때 3합 4. 이것도 이제 수능 충족률에 따라서 어떻게 합격률이 달라지는지를 이따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3합 4에 이제 수학은 미기를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탐 2개로 제시를 두고 있고요. 간호학과는 2합 8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인재 교과로 넘어오면 한의예과의 수능 최저 조건을 한 단계 낮춰놓고 있고요. 3합 5로. 그 외에는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 모두 반영 시 등급을 하나씩 더 떨겨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합 4인데 수학, 과학을 내가 반영해서 만약에 수, 과, 0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5 안에 들어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학, 과학을 반영하는 학생들을 우대해 주겠다. 그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로 산출한 성적 30%, 그다음에 생기부 7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보시면 진로 300점, 학업 역량 250점, 공동체 150점. 진로 역량을 좀 많이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종합 강원 인재 같은 경우는 한의예과 1명, 동일한 조건이다. 그랬을 때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교과 전형에 있어서 모든 학과들은 전체 13과목, 한의예과는 28개 과목이다. 물론 비율이 공통 일반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비율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한의예과의 최저 충족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교과 전형일 때 3합 4, 수학과학은 5, 강원 전형에 있어서 3합 5, 수학과학은 6, 종합 전형에 있어서 이제 강원 인재 균형을 보시면 3합 5고 동일하게 6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교과 전형을 했을 때 교과 일반 작년에 5명을 뽑는데 2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233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3합 4에서 5를 충족한 학생들이 50명밖에 안 된다. 그 중에 합격자는 5명 플러스 16명을 하면 21명. 거의 40% 정도가 합격을 했다. 그럼에도 등급은 1.13. 꽤 높은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 있어서 7명 중에 충원이 7명, 14명이 붙었고요. 그 중에 224명 중에 충족이 64명입니다. 그럼 64명 중에 14명이 최저를 맞춰서 합격이 됐는데 그러면 대략 4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 4분의 1 학생의 70% 등급이 1.57입니다. 근데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이제 교과 성적 반영, 생기부 반영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교과보다는 등급 폭이 좀 1점 중반대 형성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게 보실 게 뭐냐면 재밌게 보지 마시고 진지하게 보실 게 뭐냐면 강원 전형입니다. 강원 전형에 있어서 교과 강원을 보시면 55명 중에 최저를 12명이 맞췄습니다. 5에서 6을 맞춘 친구들이 12명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 7명이 합격을 했는데 7명 중에 70% 컷. 그러면 한 5등 정도? 7명 중에 5등 정도에 해당하는 친구의 등급이 2.18입니다. 일반 전형보다 등급의 폭이 확 떨어지죠. 그랬을 때
한의예과를 희망하는 친구들 중에 강원도 친구들은 교과 강원 전형에 도전을 했을 때 수능 최저를 맞췄을 경우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과 강원 균형, 종합 강원 균형, 기회 균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제 예측인데 A라는 학생이 두 개 다 쓴 것 같아요. 교과와 종합을 다 썼는데 이 학생만 최저를 맞춘 거죠. A라는 학생만. 그래서 등급을 보면 1.73, 1.73으로 좀 잡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추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학생만 맞췄어요. A 학생만. 그러면 거의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두 개를 다 쓰기 때문에 내가 최저만 맞추면 나보다 등급 높은 친구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 전형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쪽 전형을 선택해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회균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관건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 있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및 강릉원주대, 상지대학교를 살펴봤습니다.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이 올해 변동되는 내용들이 강원도권에서 꽤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실 때 꼭 모집 요강에 대한 저희 그 전형 분석팀에서 만든 엑셀 파일을 확인하시고 저희 이 영상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서 좀 전략적인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회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